안녕하세요. 저는 제이 찬이에요. 저희는 차알평TV입니다. 오늘 저의 리뷰는 BMW X3 M40i입니다. 항상 빠른 신차 리뷰를 위해서 열일하는 차알평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리뷰한 SQ5와 마찬가지로 이 X3 M40i는 BMW의 퍼포먼스 SUV 세그먼트입니다. BMW는 일반 모델이 있고요, M에 숫자가 붙는 퍼포먼스 모델, 그리고 숫자가 붙지 않는 그냥 퓨어 M 트랙 모델이 있습니다. 경쟁 차종은 벤츠사의 GLC43AMG,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리뷰한 아우디사의 SQ5가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보다 스포티함이 많이 강조가 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또 많이 기대가 되는 모델이에요. 제로백은 4.4초로 동급에 비해서 상당히 빨라요. 아우디 SQ5에 비교해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죠. M스포츠 정의형 댐퍼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옵션으로 M스포츠 리어 에어 댐퍼와 M스포츠 디퍼런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BMW 직렬 6기통은 내구성이 상당한 것으로 또 유명하죠. 2020년형부터는 382마력으로 355마력이었던 19년도에서부터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디지털하고 아날로그를 비교하면 아날로그가 빠릅니다. 디지털이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디지털은 정확성에 집중을 한 케이스예요. 마찬가지로 기계식 드라이브 트레인 꽈뚜로보다는 X드라이브가 전자식으로 돼서 약간 느리지만 엄청난 정확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조향의 날카로움을 상당히 주죠. BMW의 M 퍼포먼스 3.0 인라인 6기통 터보 엔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385마력의 50토크를 보여주는데요. 기존의 BMW가 N 시리즈로 사골처럼 우려먹었던 블락을 버리고 이번에 B58 엔진을 넣었어요. 근데 B58 블럭은 클로즈덱 블럭을 넣고 단조 크랭크를 넣어서 보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엔진은 M340i와 G4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SQ5와 마찬가지로 M40i도 트윈 스크롤 터보를 쓰는데요. 하지만 SQ5는 V6였기 때문에 정중앙에 터보가 위치했는데 이번 X3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이기 때문에 사이드에 터빈이 장착하고 있습니다. SQ5 같은 경우에는 터보 차저하고 그리고 엔진하고 가스 교환 경로가 아주 짧아서 터보렉을 상당히 많이 줄였는데 이 차량은 터보렉을 얼마나 보여주는지 또 보도록 해요.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GF사의 8단 스텝트로닉이 들어갔거든요. 직결감이 굉장히 좋다고 소문난 미션이에요. 그래서 엔진과 함께 궁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X3가 쓰고 있는 BMW의 CLAR 플랫폼은 X7까지 널리 쓰이는 모듈라 플랫폼입니다. 이게 엔진룸이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긴 한데 다른 차량들보다 엔진 자체가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서 위쪽이 좀 허전해 보이는데 여기 보강 키트를 아우디나 벤츠 같은 경우는 뒤쪽에만 박아 놓는데 BMW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쪽에도 보강 키트를 달아놔서 상당히 스포츠성을 강조하는 또 브랜드다가 보니까 확실히 차량 뒤틀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역시 BMW SUV가 이번 세대도 그렇고 지난 세대도 그렇고 후드가 아주 평평하고 앞이 좀 두툼해가지고 우락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이 X3도. 여기 아쉬운 점은 신형 X5와 X7 같은 경우는 그릴이 세로로 길어지고 좀 확장된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 세대보다는 상당히 많이 확장돼서 저는 마음에 드는데 그래도 BMW의 코는 얼마나 커질까 라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계시죠. X3 M40i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이 송곳니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참 마음에 들어요. 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어금니 같이 사납게 생겨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액센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X 시리즈 M들이랑 다르게 범퍼 아래쪽이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도 작은 세그먼트 SUV의 날카로움을 또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M 퍼포먼스 패키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전면부 그릴과 사이드 미러가 브러시드 메탈로 피니쉬가 돼 있어요. 보통 다른 차량들은 블랙 트림이 들어가면 상당히 스포티함을 보여주는데
BMW는 다른 것 같아요. 이 브러시드 동트림이 블랙 트림보다 훨씬 더 예쁘고 정말 업계 최고인 것 같아요. 또 아쉬운 점은 신형 X5와 X7이랑은 다르게 눈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원래 BMW 차량들이 이 코하고 눈하고 서로 붙어 있어서 앞 트임이 상당히 잘 돼 있었는데 이번 세대에서는 너무 버려놔서 좀 외사시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 세대에 들어오면서 많은 퍼포먼스 차량 그리고 비퍼포먼스 차량들까지 공기 역학을 계산하기 위해서 액티브 셔터를 많이 쓰는데 BMW 액티브 셔터는 완전 다 가리고 움직임도 다 보이고 아주 디자인이 잘 된 것 같아요. 시동이 꺼진 상황에서는 이렇게 막혀 있지만 도로를 주행하거나 악셀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이번 세대 BMW 그릴이 볼록 렌즈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상당히 예쁜 것 같습니다. 옆모습은 아직 이번 세대 BMW SUV들 보면은 D필러 부분이 좀 깎인 효과를 내도록 사이드 에어 커튼이 상당히 바디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 X3는 좀 식빵 같은 뒤쪽이 많이 두툼해서 좀 유틸리티 차량 느낌이 아직은 살짝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BMW에서는 SAV 스포츠 액티비티 비아클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SUV 유틸리티 비아클로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루프 라인이 BMW답지 않게 A필러부터 D필러까지 쑥 떨어져 내려가는 약간 랜드로버를 연상시키는 그런 루프 라인은 또 스포티함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이드를 보면 굴곡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입체감이 많이 느껴지는 사이드라고 볼 수가 있고 싼 무광 플라스틱은 어디에도 넣지 않았고 휠 트림이라든지 아니면 바텀 트림까지 다 바디 컬러 페인트로 마감을 해서 고급성까지 다 챙겼다. 그리고 제가 현세대 X3를 타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시야가 아주 탁 트였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외관에서 봐서도 바디 부분보다 이 윈도우 부분이 엄청 커요. 맞죠? 네. 그래서 상당히 고강도 프레임을 쓰고 시야를 많이 잡아준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A필라나 B필라 모두 얇게 들어가서 그런지 사각지대도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운전자들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현세대 BMW 보고 혹평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도어 손잡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놓은 것처럼 바디부를 너무 많이 파먹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뒷모습은 SQ5랑 비교해서 보면은 확실히 이 뒷범퍼가 높다, 좀 더 SUV스러운 뒷모습을 보여준다. SQ5는 상당히 바디가 낮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죠. 네. 지난 세대까지는 BMW가 테일라이트를 상당히 테트리스 블럭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좀 중후하면서도 좀 세련됨을 보여줬었는데 아예 이번 세대부터는 날렵하고 그렇죠. 좀 스포티하게 보이려고 큰 변화를 줬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X5는 실패라고 보거든요. X1이랑 이 X3는 상당히 날렵하면서 지난 세대의 특징을 좀 많이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요. 저는 여기서 호불호가 갈리군요. 저는 X5에 들어간 일자로 쭉 연결된 그 라이트가 더 스포티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너가 이상한 거야. 네, M 패키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 엠블럼까지도 다 브러시드 동 메탈 피니쉬로 돼 있네요. 디퓨저도 무광을 쓰지 않고 유광으로 다 마감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X3는 텔게이트 윈도우는 상당히 기울기가 많이 져 있으면서 아주 무섭게 튀어나온 이 캐릭터 라인 아래부터는 직각으로 떨어져줘서 요즘 현 세대가 보여주는 그런 쿠페형 몸매까지 보여준다. X3 M40의 머플러 같은 경우는 듀얼로 직사각형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M 퍼포먼스 트랙 차량 같은 경우는 쿼드로 4발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차라리 둥글게 들어갔으면 낫지 않았나. 그리고 스포일러도 상당히 날카로운 라인들로 좀 두툼하긴 하지만 날카로움을 전혀 잃지 않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뒷범퍼랑 그리고 배기구 주변 트림을 보면은 이 몽고 반점처럼 이렇게 안쪽을 디자인을 해놨는데 그 부분 참 과감하고 또 세련됐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참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 차라서 그래? 자, BMW의 스포츠 준준형 SAV X3의 트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다. 트렁크 공간은 SQ5보다 상당히 루프 쪽이 많이 확장이 돼 있어서 높은 물건은 SQ5보다는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플로어 부분도 적당히 넓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플로어가 난 이렇게 생긴 차량은 또 처음 보네. 이거 계단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래도 이거 너무 불편하게 생겼는데요. 여기 스키드 플레이트를 메탈로 아주 잘 넣어놨는데 쓸모가 없어. 물건이 여기를 언제 닿을 거야 이거. 그쵸. 닿을 일이 없지. 여기에 닿을 것 같은데. 그렇지. 난 이렇게 생긴 건 처음 보네. 좀 불편할 것 같다 나는. 왜냐하면 우리가 장을 보면 이 과일 같은 거 싣잖아요. 과일 같은 거 싣고 옆에서 막 무거운 거 들고 있고 하는데 막 굴러 떨어지고 이러면 어떡할게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막 나가라 갈 거 아니야.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플로어 아래쪽은 좀 보도록 하죠. 또 공간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아니 플로어를 이만큼 올려놨으면 안에 공간을 좀 내주던지. 다 스티로폼으로 막아놨습니다. 다 막아놔가지고 공간적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해요. 네. 그래서 풀사이즈 여행 가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세워서 한번 넣어봅시다. 어머, 봐, 이거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죠. SQ5는 루프 공간이 짧긴 했지만은 이게 세워서 들어갔어요. GLB도 이 차량보다 작은 세그먼트였는데 세워서 들어갔는데 뒷범퍼 높이까지만 플로어를 낮췄어도 올라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눕혀서 넣으니까 SQ5랑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양쪽도 두 개가 들어가고도 남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 바디를 튼튼하게 해서 쓸데없는 공간을 상당히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이것만 아쉽네요. 그게 좀 아쉽긴 아쉽다. 2열을 내릴 수 있는 전자동 버튼은 없어요. 하지만 물리 버튼으로 원터치 버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주 깔끔하게 끝까지 내려가줘요. 굳이 원터치 하고도 앞으로 가거나 아니면 안쪽으로 들어가서 누를 필요 없다. 플로어 높이가 높아져서 그런지 뒷열 좌석 등받이하고 아직 단차는 크게 있어서 공간이 확장된 만큼 그렇게 많이 실용적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디자인은 난 독일차 중에서는 BMW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X3 M40i 같은 경우는 19인치, 20인치, 21인치를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쉬운 거는 20인치랑 21인치는 서머 타이어밖에 못 골라요. 미적 감각을 포기하고 사계절용 타이어를 끼던가 디자인을 선택하면은 그냥 드리프트하면서 날아다니던가. 그리고 휠 디자인 자체는 머시닝도 아주 날카롭게 돼 있고 그리고 톤 분배도 아주 잘 돼 있고 좀 밝게 머시닝 된 부분은 꼭 이 전자 회로를 연상하는 약간 모던하고 스포티함이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한번 보시죠. 지난번 SQ5 같은 경우는 6P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완전히 후하다. 근데 BMW는 SQ5보다 사이즈가 크지만 적당한 4P가 들어가 있다. 타이어가 이 사이드 쪽이 상당히 빵빵하네. 이게 또 아우디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우디는 여기가 상당히 좀 평평하게 그래서 좀 쪼여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BMW는 사이드를 상당히 좀 빵빵하게 그렇게 넣어주는 것 같네. 얼라이먼트 세팅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겠죠? X1에 맥피어슨 스트럿 서스펜션이 들어간 거는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X3면 그래도 상당히 큰 세그먼트의 패밀리 SUV인데 또 맥피어슨 스트럿 서스펜션이 전륜에 들어간 건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옵션으로 추가를 하게 되면은 리어에 M 에어 댐퍼를 넣을 수 있고 M 스포츠 디프를 넣을 수가 있다고 해요.